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고요. 금요일은 스페셜한 방송으로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이미 들어와 계시죠? 자,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과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자, 오늘도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채팅창 기능 이용하셔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벤트는 잠시 후에 매니저 인사를 나눈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살펴볼 텐데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역시나 동반 상승했습니다. 11월 들어서 3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이고요.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1%대 적지 않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원화 가치도 반등하면서 줄곧 떠나던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급락을 거듭하던 증시 이렇게 연이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정말 좀 바닥을 다진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지 잠시 후에 시장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이점은 게임주입니다. 상반기 상승하는 장 속에서도 외면을 받았던 게 바로 게임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국내 최대 게임 박람회죠. 지스타 2023 관련해서 역시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게임주의 반등에 탄력을 더 더해줄 수 있을지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조선주입니다. 주머니 송률 매니저가 늘 하트를 뿅뿅하고 보내는 그런 업종이기도 한데 최근에 조선 3사 11년 만에 동반 흑자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전망을 갖고 있을지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될지 이 이야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페셜한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송률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송률 매니저 단독 무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1시간 동안 혼자 할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이제 최근에 좀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관련해가지고 많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딱 중요한 게 그거죠. 한 2달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냐 못하냐 이게 조금 주요 포커스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해드리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박철순 매니저의 빈자리는 저희가 이벤트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이벤트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송률 이행시입니다. 간단하죠? 예, 이행시니까 조금 더 쉽게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는 치킨 이벤트 진행되고요. 오늘 이제 승자를 가려서 매콤한 또 불닭 관련된 제품들 보내드리는 건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송률 이행시 지어주실 분들은요. 문자와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말미에 당첨자 그리고 이행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특이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띄워주시죠. 자, 땡큐 파월이라고 했고요. 연이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3거래일 연속된 상승이고 상승폭도 꽤나 크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좋은 그런 전망들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산타 랠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자, 과연 우리 송률 매니저, 스페셜한 매니저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을지요? 보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간단하고 명료하게 적어줬습니다.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와, 그러면 앞으로 더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시작이라는 의미는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이고 우리가 최근 2달 정도 증시 조정을 겪었습니다. 일단 FOMC 경계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환율도 급등하면서 굉장히 우리 증시에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좀 긍정적인 거는 수급이 최근에 유입된 것 중에 가장 기록적인 수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때 저번 주만 하더라도 거의 매일마다 하락 종목 개수가 한 2,000개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한 1,000개 안팎이 되면서 약간 한국 증시도 이제 우리 증시도 약간 악재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가 좀 많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아직까지 해결된 악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주변국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중국도 최근에 이제 다양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가 않고 특히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좀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분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한 하락폭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고점 대비는 어느 정도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고 이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하락폭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제 한 통이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부분은 미국 금리 동결을 결정이 되었었는데 이제 우리 증시도 금리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국제유가가 그래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하반기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짚을 필요가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주가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견인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수세를 자극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이제 개인 매수세도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증시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았지만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엊그저께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다음 주까지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파월 발언을 봤을 때 사실 저는 이 정도 상승까지 이어질 만한가? 라는 데에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좀 돌이켜보면 물론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정말 이 정도로 끌어올릴 만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최근에 이제 미국 대표하는 빅테크 7개 기업들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었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비교적 호재로 작용할 만한 뉴스가 나오니까 파급력은 더욱더 컸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이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감산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마냥 안 좋게 볼 상황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악재에 적응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는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마냥 지금 우리가 위축할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체크하자고 하면은 금리에 관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늘어졌죠. 사실은 이제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금리 인하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약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뭐 굉장히 시장에 큰 호재성 작용을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금리 내용 하나마저도 지금 우리 증시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11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 금통입니다. 예, 이게 지금 아마 단기적인 모멘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동결하면서 한국 금리와는 한 2% 정도 차이가 나죠.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금리가 베이비 스텝이라도 올렸으면은 한 2.25%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미국 금리 동결도 있었고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실제적으로 동결의 가능성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통위 위원 6명 중에 5명이 동결할 것이다 라는 데 지금 의견을 비췄기 때문에 사실상 11월 30일에 예정되는 금통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동결로 예상을 하고 시장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동결이 되면 7연속이 아닐까 싶은데 금통위 11월 30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올해 마지막 금통위입니다. 금리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고 앞서서 반도체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번 상승에서도 역시나 두드러졌던 게 반도체의 급등일 거예요. 반도체는 앞으로 좀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지겠습니까? 이제 확실하게 업황 반등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이번에 지금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는 HBM이죠.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들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 관련주들도 수급이 좋았었는데 그렇죠. 감산 효과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반도체 재고 소진율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약간 반도체주의 비중을 확대해도 좋을 시기다. 앞전에는 제가 아직까지는 관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은 약간
약간 비중 확대도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최근에 좀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HBM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한 4년 뒤죠. 27년에는 8조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라는 전망이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반도체 주들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었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와 삼성 같은 경우는 감산을 시작을 했고 감산 효과는 하반기부터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기판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판주들도 한 달 전쯤에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눌림 구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판주들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HBM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진입하는 데는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 위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감산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 미쳐지면서 재고가 소진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안 좋게 볼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비중 확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다음 주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다고 전망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부 이제 3연속 상승을 보면서 꽤나 높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산타랠리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12월 연말까지의 흐름도 혹시 전망을 해본다면?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증시적인 내용을 체크해 보면은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용잔고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승이 예상된다라고도 우리가 분석을 하곤 하는데 산타랠리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 뉴스 중에 좀 중요한 뉴스가 이제 공매도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하고 여당에서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지하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올라갑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저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인데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잔고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사실 지금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빠지는 걸 감안하더라도 개인 매수세를 끌어올리는 게 시장에 더 활기를 불어넣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반적인 내용 봤을 때는 산타랠리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이번 달 11월 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도체 얘기만 하고 2차 전지 얘기 안 하면 또 서운해하시는 분들 꼭 계시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전망도 잠깐 다뤄보시면요. 네, 일단 뭐 최근에 2차 전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다뤘던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증시의 방향성이 어디로 잡히느냐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어느 정도 수급이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증시의 방향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앞전에 한국 증시를 견인했던 양대 산맥으로 가냐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발 소비재들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니면은 중국발 소비재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가냐 여기서가 좀 이제 갈림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반도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들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반도체 투자 심리를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2차 전지도 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셀 3사도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밝혔었죠. 앞전에는 이제 우리가 LFP 배터리는 이제 중국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3원 개 배터리로 대응을 했었는데 사실상 계속해서 점유율을 뺏기고 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LFP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뺏겼던 점유율도 우리 쪽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2차 전지도 투자 심리가 이번 주부터는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2차 전지주 바라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에코프로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판별하는 분류하는 그런 분들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저희 오늘 이벤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말씀을 이제 워낙 많이 해주시고 빠르게 해주셔서 잠깐 쉬어가는 얘기를 해보자면 류리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송리율? 예, 이행시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막 뭐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긴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종목 선정하는 것보다도 이행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우리가 앞전에 종목 맞추기 할 때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가져오는데
이행시가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참여율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률 이행시 치킨 이벤트,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고요. 문자와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송률 이행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죠. 자, 오랜만에 돌아온 주제입니다. 바로 짜잔, 게임주입니다. 자, 게임주, 상반기에 너도 나도 오를 때 유독 힘을 못 쓰고 있던 그런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 들어서는 드디어 반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 늘 다루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좀 정말로 올라갈지 궁금하고요. 16일에 지스타가 개막을 하죠. 여기서 또 공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적으로 미리 지금부터 좀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우리 송률 매니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오늘은 이행시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두 글자로 계속 적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업황이 적혀 있고 뒤에 느낌표가 강하게 붙어 있네요. 예, 지금은 약간 게임주들한테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게임주는 앞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넥슨 게임즈라든지 이제 굵직한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을 때는 환차 액수의 기대가 쏠릴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1,300대죠. 1,300대고 한 3개월 정도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환차 액수의 기대감이 쏠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 실적 선방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지금 단기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게 지스타가 16일 날 개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스타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스타 같은 경우 이번에 참여하는 부스가 한 3,250개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는 한 1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지스타가 이렇게 규모가 확대된 게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부스가 한 3,208개였는데 그보다도 지금 많은 부스가 확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상장 기대감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신작 기대감이 있는 종목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게임주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지금 증시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가장 큰 낙폭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아주 우리가 나쁘게 볼 상황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환율 수요도 있고 지금 하반기에 신작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어느 정도 종목만 잘 선정한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에도 큰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에 좀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지스타든 신작이든 이런 걸 바라보고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봐도 되는 건지 예를 들어 금리 인하 이슈가 있거나 이럴 때까지 조금 더 길게 봐도 되는 건지 어떠세요? 예, 일단은 하반기에는 신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다 할 대작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게임주를 접근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과대낙폭 상태거든요. 과대낙폭 구간에 있으니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비중을 확보해둬서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겠다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스타가 사실상 단기 모멘텀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 NC소프트라든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신작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우리 상반기부터 계속 들려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신작 모멘텀보다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좋고 그리고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무리하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내년 상반기 목표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11월 들어오면서 지스타를 앞두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게임주를 포트에 넣어두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민이 되는 게 게임 관련주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대형주, 소형주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기도 하고 움직임이 그때그때 달라가지고요. 이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우리 송률 매니저의 좀 탑픽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예.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팬덤 충성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데 반대로 실적에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작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아무리 못해도 7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70% 이상이라고 하면 대체 무슨 기업이 있어 이러겠지만은 크래프톤도 85%가 됩니다.
예. 넷마블도 78%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반기에 수익성 회복이 예상되는 기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는요. 굵직굵직한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 8, 9 연속으로 지금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크래프톤하고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까지 다음 주에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하반기로 가면서 수익성 회복이 예상되는 종목 선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게임주도 많이 포커스가 달라졌습니다. 마냥 신작 기대감 위주로만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안 가요, 사실은. 네,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약간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가지고 포트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크래프톤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는 게임주를 바라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게임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그냥 체감상. 이건 뭐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게임주가 장기적으로 괜찮을까? 이게 뭔가 경제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경기랑도. 어떨까요? 게임주 앞으로 좀 게임하는 사람이 어쨌든 늘고 많아져야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NFT랑 연관성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많이 시세 분출했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섹터인데 지금 앵커님은 게임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의 게임을 매일 합니다. 매일 그래요?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월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약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잡으실 때 어디 잡으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대형 게임주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로 이제 대작이라고 하는 게임들은 대형 개발사에서 많이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장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소형 게임주들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여러분들도 포커스를 두실 때 딱 두 가지죠. 모바일하고 PC가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구글 플레이의 상위 매출 랭크가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중소형주 대응하실 때는 실적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뭐 체감상 이걸 말씀을 드렸고 우리 또 송률 매니저는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게임주에 대한 전망 앞으로 좋게 보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또 송률 매니저가 어떤 얘기를 해줄지 더 기대가 되는 업종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주에 저희가 다루긴 했었는데요. 우리 송률 매니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따로 준비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는데 조선주가 11년 만에 조선 3사, 대형 3사가 모두 흑자를 보이면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뭐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을 해왔었는데 그만큼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왔나 보자면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급락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송률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자, 최대치라고 써주셨는데 이게 긍정적인 얘기인지 부정적인 얘기인지 이렇게만 봐서는 헷갈려요. 예, 일단은 최대치라는 내용은 수주라든가 실적에 관련된 키워드고요. 지금 최근에 조금 이제 수주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특히나 이제 한 11년 만에 빅3 실적 모두 다 좋게 나왔다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해볼 포인트는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 많이 수주를 뺏겼었죠. 저가 수주로 인해서 많이 뺏겼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LNG선 같은 고부와 가치 선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수주 1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도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신조선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최대치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조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70선인데 이게 한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이면은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되고 있고 그 밑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지표격 역할을 하는데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고 예. 특히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유가가 아무리 못해도 1, 2년 동안은 이렇게 조금 하락세로 접어들지는 어렵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쏠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VLCC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데 이게 또 약간 우리 조선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상 LNG선 같은 경우는 언제 수주가 확대됐냐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LNG선 발주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스라엘발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2년까지는 구조적인 성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이고 지금 이제 최근에 수주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주에 따라서 엔진이라든가 조선 기자재는
필수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동반 성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지만은 조선주보다는 약간 가벼운 기자재들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주가 좋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수주량을 보면요. 한 3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예. 다 해놨고 최근에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카타르에너지와 17척 LNG선 수주 계약을 맺었었는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수주 계약이 오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30척 규모인데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하고 수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수주를 받으면 배를 만들어서 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인력난 문제는 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려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무언가 리스크가 있지는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인력난 문제는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대두된 게 아니라 근 5년부터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악재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할 사람이 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우리가 주가랑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영업이익은 적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적용될 만한 악재는 아니다. 이 정도 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빅3 얘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앞서서 게임주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업체들 수주 계속 나오고 소식 나오고 좀 큰 종목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뭔가 기자재 관련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지금 이제 아무래도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주랑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예. 왜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정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기자재를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이 수주, 이 선박 같은 경우는요. 이 바로 이렇게 대금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형식이 아니라 일부분만 받고 이제 선박을 인도할 때 나머지 잔금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 사실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100%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지금 이제 직접적인 수혜 역할을 하는 거는 기자재들이죠. 이미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배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더가 내려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자재 쪽에서도 선박 엔진 그리고 LNG 관련 본행재 쪽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조선도 유가와도 연관이 있는데 물론 유가가 오르면 좋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게 정말 뭐 예를 들어 150달러, 200달러까지 가더라도 그때도 긍정적입니까, 조선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률 상승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선사 같은 경우는 수주량을 늘립니다. 수주량을 늘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VLCC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단계예요. 지금 국제유가가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대비는 하락을 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아직 높습니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V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제유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하면 이제 앵커님 같은 경우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VLCC 같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수주가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가가 뭐 아주 충격적인 일각에서 제기되는 뭐 이란의 참전 혹은 중동 전쟁까지 확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15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선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업종들 나눠봤습니다. 뭐 반도체, 2차 전지, 게임 그리고 조선주까지 다뤄봤는데 혹시 이외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세요? 이제 다른 섹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다뤘던 게임이나 조선 외에는 제가 약간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게 방산하고 원전이죠. 예, 원전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방산 우리가 최근에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굉장히 좋은 리포트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방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에 공급하고 있는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가격이 4배가 올랐어요. 원래 한 200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 1,1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재고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방산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쪽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행시를 계속 받고 있는데 율자가 어렵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율무차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뭐 힌트 같은 거 좀 주실 거 없으세요? 저는 이거를 30 몇 년 고민을 했습니다. 예. 없죠. 근데 보니까 약간 참신한 거 몇 개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래요? 선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송률 이행시 보내주실 분들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스페셜한 방송에도 특별한 포트 대결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할 텐데 매울 신자 써서 신특별한 포트 대결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임혜정 아나운서가 중계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